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 여부를 따진다고 말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오늘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이었고요. 오후 2시에 시작된 변론이 지금 한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은 끝났고요.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부터 몇 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느냐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고요. 또 수방사 병력은 10여 명이 겨우 국회에 진입했는데 4인 1조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이 또 말한 게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당시 국무위원이나 군 사령관들에게는 곧 해제가 될 계엄이고 군 투입도 얼마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그래서 각자가 매뉴얼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 자신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바로 국무위원들을 불렀고 국회 경내에 있는 군 철수도 지시를 했었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이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탄핵 심판 등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 선거 관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오늘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았었는데 매우 부실했다면서 이 계엄 당시 계엄군이 이 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갔던 거다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 선관위 병력 투입은 자신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던 거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증인신문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총 3명이고요. 가장 먼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왔고 그 다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현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여 전 사령관에게 조서 내용을 근거로 체포명단 작성 과정이나 지시 여부 등 이런 걸 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에서 특정인에 대한 위치 파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체포를 위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군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은 당시에 심경이 그랬다면서 자신의 발언 사실을 재확인했고요. 이어서 방첩사는 이 비상계엄 아래에서 최대한 신중히 조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 수많은 요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여 전 사령관은 이 계엄 선포 전이죠. 지난해 11월 6일과 30일 자신이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을 때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소신을 전하기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30일에는 자신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다소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영 전 사령관 전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뭐 두 사람 모두 이제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서 대부분 일부 답변 또는 대부분의 답변에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답변하는 게 제한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국회 측이 검찰에서 작성된 신문 조서를 근거로 여러 질문했지만 역시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좀 지시받은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을 부수고 국회로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이 총을 쏴서라도 이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측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이 관련 질문들을 했는데 역시 모두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답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무시했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회로 가서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